자, 증시에 백종원이 온다. 흑백요리사로 대박을 친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 11월 6일 상장이고요. 일반 청약 결과가 경쟁률까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 더본 코리아가 이 증시에 무언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과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슨 백종원님 인기를 대변하는 것 마냥 이번에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 700대 1의 경쟁률 나왔습니다. 이야. 약간 이 정도의 열기를 예상하셨나요, 팀장님? 지금 사실 최근에 IPO 시장이 네. 좀 얼어붙었잖아요. 얼어붙었는데 그래도 저는 많이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뭐 공모구 희망 범위를 21% 초과하는 그러한 이제 가격 공모가가 이제 확정이 됐죠. 네. 34,000원으로. 확정이 됐다 보니까 사실 과거 이제 IPO 때 이제 따상이다, 따따상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 나왔을 때 보게 되면 뭐 1000대 1이 넘어가는 예, 그런 어떤 청약률도 많이 보였었고 뭐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월가에서는 아니 월가가 아니죠 여의도에서는 월가에서도 집중합니까 백종원을? 대단하네. 여의도에서는 이제 청약률을 봤을 때 1000대 1 정도 되면 야 이거는 첫날 네. 이거는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나왔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700대 1이 넘는 이런 수준은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내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요번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따따상 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물리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도 IPO 상장을 했던 기업들이 시작하자마자 좀 많이 빠지는 이제 영향이 좀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다 얼어붙다 보니까 네. 뭐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더본코리아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스토리 전개 라인 또는 기업의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를 오늘 같이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본 코리아 이야기하니까 두 분이 진짜 센스 있다고 느낀 게 흑백요리사 컨셉으로 한 분은 이게 진짜 백자켓, 백요리사, 한 흑요리사. 분은 검은색. 서로 논의를 했겠죠. 누가 더 백종원을 닮았을까? 그리고 그럼 이쪽이 검은색 입고 이쪽이 하얀색 입고 그렇죠? 좋죠.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얻어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잠깐 테마성으로만 확 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 부분 좀 걱정되는데 돈쌤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안 예전에도 어디 먹자 골목 가면 네. 그 백종원 선생님 얼굴 안 보기가 쉽지 않았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골목이었어 다. 지금은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종원이 상장하는 건지 더본 코리아가 상장하는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약간 헷갈려요. 나중에는 분리해서 또 쪼개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CEO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높고 그리고 CEO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 또 기업에 대해서 분석은 조금 약한 게 지금 그 더본 코리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 주제를 받고 한번 보니까 일단 더본 코리아 제가 준비한 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일단 저는 이제 본가라는 거 예전에 시작하셨을 때 본가? 부산에도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되실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 이제 2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상장까지 쭉 나와 계신데 뭐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송 천재에다가 이제 요리 천재에다가 참 사기 캐릭터다 뭐 이런 생각이 없잖아 드는데. 일단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이제 백다방입니다. 백다방 매출이 제일 높아요. 네, 일단은 이제 커피가 이제 가장 만만한가 봐요.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저가 커피는 노란색이 많은데 여기도 노란색인데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는 약간 어디 믹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다른 저가 브랜드하고 또 차별화에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다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매출이 더 증가하고 있고 다른 데는 사실 뭐 한때 이슈가 됐죠. 홍콩 반점 이런 데도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이것도 백종원 거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그리고 돈 버는 게 조금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나오는 게 마치 신메뉴처럼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보면 매출액 이런 것들은 갈수록 조금 좀 줄어드는 특히 그래요?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죠. 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는 넘겼는데 이게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파이어를 했겠죠. 그래서 한 게 작년 9.몇%보다 1% 정도 올라간 상태라서 이익률이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백종원의 인기는 뭐 하늘을 찌르지만 그냥 상장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 네. 폐점률. 폐점률이 가장 높은 게 저는 고소구동이라는 거 여기서 처음 봤는데요. 소구동. 역전호동은 봤었는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백다방을 제외하고는 백다방은 거의 이제 폐점률이 거의 없죠. 2%가 안 되니까. 근데 40%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다 컨트롤해서 전체적인 이익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특히 요즘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네. 요식업이 물론 뭐 흑백 요리사 때문에 이제 파인다이닝 같은 게 다시 그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저기 보시면 이제 그 더본 코리아로 웬만한 건물 하나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렇네. 네. 그게 어디 건물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이 이제 몇 층에 있다고 안내판 같잖아요. 네. 저 한 회사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하긴 한 거죠. 대단하긴 한 건데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네. 돌베기집. 예, 알만한 데도 있고 이번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좀 그렇긴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기업으로 봤을 때는 좀 집중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상장을 왜 할까 생각을 하면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좀 확장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식업이 받고 있는 그 우려감을 조금 불식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기업들 IPO도 그렇고 내수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저 아까 저 브랜드들 보니까 약간 저는 담백한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만약에 저 브랜드로만 한 달 식단을 채운다고 하면 네, 뭐 혈당이 어떻게 네, 딱 그거죠. 이형 당뇨로 갈 수 있는 고속인 거죠. 야. 저것만 봐도 이제 속이 달달해지는. 근데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즐겨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백종원 브랜드라고 하면 이제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잖아요. 일단 이 가격에 이 정도 맛은 없다. 이런 것인데 문제는 요즘 식재료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성비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럼 사실 돈쌤님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더본코리아의 인기는 약간 백종원님의 후광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다 떼놓고 더본코리아의 성장 잠재력만 두고 봤을 때 몇 네. 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오늘 저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질문인데 이거 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질문인데 네.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냐? 네. 지금 상태에서는 70점입니다. 저는 100점 개인적으로. 만점에? 100점 만점에 70점인데 굉장히 이분한 점수네요. 네, 이분하죠. 네. 70점. 예, 70점이고 사실 이 70점이 IPO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IPO 이제 상장이 되면서 네. 어찌 보면은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종원 효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펀더멘탈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백다방에 좀 의존되어 있는데 백다방이 그러면 그만큼 지금 상장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무시무시한 네. 그런 어떤 시장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뭐 백다방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그러니까 저가형 커피 브랜드잖아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성장 잠재력을 볼 수 있을까? 네. 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매장 내에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이 더본코리아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온 부분도 이 부분이긴 한데 네. 네. 지금 본사와 가맹점에 대한 엇박자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사는 지금 2010년부터 지금 2024년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보게 되면 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부죠. 803%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 추이는 마이너스 55.8%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만큼 이제 뭐 프랜차이즈 매장 수 자체가 지금 뭐 2,9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900개? 2,9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장 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 이제 뭐 점유율적인 측면 또는 그 매장별로 뭐 안 되는 매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평균치가 낮아질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이제 점포수를 많이 늘렸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지금 가맹 본부는 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맹점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러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사실 IPO 시점과 앞으로의 이 성장 잠재성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독도 백종원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백종원에 의존되어 있는. 그러니까 백종원이 만약에
활동을 하지 않는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약간의 뭐 마케팅 효과가 좀 떨어졌다. 네. 또는 정말 뭐 사고를 쳤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고요. 음. 뭐 과거에 뭐 빅뱅의 멤버가 또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같이 프랜차이즈 했던 부분이 완전 박살이 났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사고 친 사람이 거기 한둘이 아니어서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이제 어떤 인플루언서적인 네. 영향은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데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이러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 특히나 상장된 기업 중에 백종원만큼 네. 효과를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을까? 아, 그것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말 뭐 해외 진출부터 해서 여러 뭐 컨텐츠적인 부분, 이번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이러한 효과도 또 백종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작과 끝이 백종원이기 때문에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네. 이걸 가치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가 앞으로 향후 시장에서 뭐 정말 왈가왈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뭐 공모가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시총 같은 경우 우리 계산을 해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 한 19배, PER 기준으로 19배에서 한 20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이 뭐 높다라고 하면 높고 요식업에서 네. 아니면 식품을 우리가 납품한 유통업에서는 이제 유통업 입장에서는 높은 부분이고 또는 아니면 뭐 교촌 F&B 같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어떤 적정 PER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싼 가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IPO가 좀 얼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요 정도의 밸류를 받았을 경우에 만약에 상장이 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약간은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퀘션 마크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돈쌤님한테도 리스크 한번 여쭤본다면 여기 더본코리아 상장 리스크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가맹점주와의 갈등. 사실 이게 편의점이랑 비슷하게 가맹점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네, 없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구조죠. 없죠. 네. 그래서 약간 공정위에도 신고한 사례가 있고 시장 의존도 백다방의 매출이 너무나 높다. 근데 이제 커피 팔아서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 맞습니다. 특히나 저가 커피가 지금 너무나 전쟁판인데 여기서 백다방이 과연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과거 실패 사례 주식, 커피빈, 카페베네 등등등등 여러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고 치면은 수급 싸움인데 네. 6개월 뒤에는 53.3%의 이제 물량이 유통 물량이 유동화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그렇죠. 오버행 이슈가 네, 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량 부담이 생기고. 요러면 이 더본코리아가 우리가 백종원을 아니까 핫하게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 자체로는 과연 성장성과 매력이 있을까? 사실 리스크는 거의 주식 쪽에 몰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주식 투자자들한테 몰려 있는 것 같고 물량 문제도 있고. 근데 이 리스크들이 돌파하는 데는 백종원 입장에서는 상장밖에 없어요. 왜 그렇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음식을 잘해서 그걸 네. 감행하는 수준이었다면 근데 그게 너무 많아졌을 뿐이죠. 그래서 관리 불가능할 정도로 좀 커진 건데 이걸 돌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크록스가 고무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크록스가 고무로 만든 신발이다 네네. 보니까 이 고무도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레시피가 새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음식도 레시피가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직 계열할 성공을 좀 시켜보자. 근데 SPC가 이걸 성공을 했는데 지금 시총이 한 5천억이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공모가는 5천억을 넘어가고 있죠.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거는 일단 그게 가능해지면 이제 백종원이 처음이자 끝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 가맹점을 늘리는 수준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이제는 앞으로 그냥 그 CJ의 비비고 같이 그 만두 타노스라고 하죠. 만두 시장의 절반을 만두 타노스. 예, 절반을 다 차지했다고 하니까 네. 예, 그러면은 백종원도 그 나머지 타노스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마트에다가 납품하고 이제 특히 소스 같은 경우 네. 예, 지금 전 세계에 팔 수 있잖아요. 백종원의 무슨 소스 이런 거 실제로도 나오기 시작했고 나오고 있고 이거를 아예 그냥 사업화해서 글로벌화 시키려고 하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돌파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상장의 목표인 것 같은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 성공하는 것 같으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뛰어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뭔가
풀무원과 CJ와 SPC와 이런 것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다 하는 거죠. 좋은 것만 해서 파이를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역할을 하면은 매력이 좀 그게 있을 수도 성공하면 있다. 지금 5천억 밸류가 사실 뭐 조단위로 가지 말란 법도 없는데 이게 시도에서 끝난다면은 또 교촌이라든지 SPC도 왜 쉽지 않을 상장하고 것 같은데. 나가지고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교촌도 엄청나게 빠졌고, 그러니까 치킨 가격 올라가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게 반복될 것인지. 근데 이번 시도가 뭐 교촌이 상장했거나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그리고 성공했을 때 이제 상승의 가능성도 좀 있지만 아직은 그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 처음부터 뛰어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게 참 이 지금 더본코리아 직원들한테도 우리 사주를 배정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다 포기했죠. 네. 그래서 15만 주가 나왔습니다. 나. 직원들은 왜 과연 청약을 안 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무 보유 기간이 1년. 네. 근데 다들 계산을 때리는 거지. 아, 공모가가 살짝 비싸게 하는데 1년 뒤에도 요 주가가 위에 있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맞아요. 직원들도 한다는 거고 증권사도 이제 기관 수요해서 청약을 했을 때 자진적으로 이제 의무 보유를 하겠다라고 서명을 하는 게 있는데 10%만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들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모 딱 올라가고 상장하고 어느 정도에서 차익하고 쓱 빠져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제 카카오를 보시면 아시죠?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보호예수 기간 동안에 네.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뭐 와 우리 회사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하고 했던 부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졌으니까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들,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안 그래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정규직이 뭐 713명, 60만 주 배정이 됐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모든 이런 물량을 소화하게 되면 1인당 한 2,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인을 안 한 거죠. 사인을 안 했는데 그럼 어떤 요인이 있을까? 제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네. 지금의 경기 상황, 요식업의 업계, 아, 요식업 업계가 좋나요? 저는 안 좋다는 얘기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 때문에 네. 일부 셰프들의 그 예약률은 높아졌지만 뭐 10만 명이 예약을 대기하고 있다, 20만 명이 예약을 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일시적인 거고 전반적인 지금 외식 업계가 좋냐라고 봤을 때는 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럼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할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회사 내부에 있으신 분들 얼마나 더 잘할까요? 사실상 네, 이러한 어떤 매출의 추이나 아니면 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급의 유통에 관련돼서 네네.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예전보다 이거는 아닌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을 같다. 것 같다라는 어떤 추세를 내부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러한 가격대는 이 내부적으로는 좀 고평가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저는 제가 추론하는 거지만 네. 뭐 그런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브랜드에 대한 부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다방에 너무나도 큰 비중이 차지하는 이런 부분, 네. 다른 어떤 정말 음식으로 치자면 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킥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 브랜드가 좀 부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종원이 너무 의존돼 있는 마케팅 네. 이러한 부분 그리고 IPO 시장 자체가 물론 경기가 지금 약간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니까 IPO 시장도 불안하죠. 요 며칠 전에도 상장이 됐던 기업들이 그날 첫날 그냥 폭락하는 그러한 뭐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내가 이거 투자할 만할까? 아니면 1년 동안 가질 만한 가치가 있을까?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잘 버텨줄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장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프랜차이즈를 늘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늘려가지고 해왔던 게 한계가 오니까 지금 돌파를 하는 건데 과거 거를 이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게 보기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본이 필요해서 상장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 약간 변호를 해드리면 좀 그런 건데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안 그래도 더본코리아 이렇게 치니까 네. 어떤 뉴스를 봤냐면 이번에 이제 가맹점들의 매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을 아마 백종원 씨도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맹점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소스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 부분을 뭐 중간 유통 과정에서 많은 이제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네.
이러한 이제 방향성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IPO 상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본금이 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인수 과정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 뭐 결국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과정까지가 또 뭐 전기차로 따지면 캐짐이죠.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원가 매출적인 부분은 얼만큼 회복시키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브랜드들이 동반 상승하면 가장 이게 최고 이상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네. 그 과정까지가 뭐 얼마나 기다릴까, 얼마나 그게 회복이 될까가 이제 의문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 그리고 외식업계 전반적인 경기가 받쳐주면 괜찮지만 네. 뭐 지금 환경이 받쳐주질 않는데 아무리 내가 난다는다 한들 원가 자체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원가 절감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물론 시장에서 약간의 안도하는 좀 달래기식의 어떤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레시피도 좀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캐즘 기간 같은 거 이런 회복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주요 관건인 것 같은데 리스크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니까요. 긍정적인 요인들을 좀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그래도 더본코리아가 상장한 이후에 좀 더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프랜차이즈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전기차 캐즘 말씀 주셨는데 배고픈데 캐즘이 어떻게 있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죠. 네. 그쵸. 네, 네. 밥 먹어야죠. 네, 캐즘은 밥 먹고 한 2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좀 있으면 금방 오는 건데. 소화 금방 하시네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겠죠. 20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됐겠죠. 아니 근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은 브랜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네. 거기에다가 물류에 잔잔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백종원 브랜드의 가장 큰 핵심은 그래도 가성비인데 이게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성비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가게가 남기는 게 없는 거죠. 그 점주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지금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돌파를 하려면 일단은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테이블에 나오는 음식은 다양할지언정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들과 소스들은 통합을 시켜가지고 막판에서 이제 레시피만 가공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일단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그걸 좀 줄여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백종원의 상징이었던 가성비도 지키고 점주의 이익도 지킬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실제 지금 CJ나 폴모원이 하고 있는 걸 더본코리아가 더 잘해서 네. 거기서 이익 나오는 거를 여기 물류에서는 약간 이익을 줄인다면은 네. 점주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생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지만 이제 백종원이 이제 그 리플렉스 이런 것으로 네. 해외에도 이런 그 가정 간편식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K 식품이 그런 게 좀 잘 되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김밥 이런 걸 넘어가서 그냥 새로운 레시피나 냉동식품, 간편 가정식 그리고 만능 소스 이런 할 거 것들이 많네요. 그렇죠. 할 거는 많죠. 근데 너무 백종원 너무 할 게 많아서 문제야. 너무 많아서 문제야. 혼자 48시간 살고 네. 계신 것 아니 같아요. 백종원이랑 일론 머스크 보면은 한 사람이 저거 다 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요. 그거 싶어요. 예. 그런데 뭐 선거 운동도 하고 방송도 하고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시스템화 시키고 이제는 국내에서는 했으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깔기 시작하면 나중에 물류 시스템 자체가 밸류를 받아요. 지금 일본의 그 세븐일레븐이 몸값이 올라간 것도 네. 물류 시스템이잖아요. 이번에 이걸로 물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더 고도화 시키면은 이것도 밸류를 받을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팔 생각밖에 다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르르 빠지면 그때서는 이제 그냥 뭐 이 정도면 사면 대주할 정도가 되면 이제 조금씩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완전 100% 공감입니까? 공감합니다. 오. 저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의 약간 불확실한 어떤 주가나 아니면 불확실한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막 큰 요동을 친 다음에 일부 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좀 뭐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대감으로 좀 들어가는 건데 제가 과거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년 정도 있었어요. 살았었는데. 해외 많이 다니시네요. 네, 근데 안 가본 나라가 없네. 자카르타를 어떻게 갔지? 자카르타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약간 청담동 같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자카르타 청담동. 자카르타의 청담동 같은 곳이 있어요. 정말 조그만데 있어요. 자카르타 베벌리 힐즈.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본가가 있어요. 본가. 오.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요. 꽉 차 있습니다. 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잘 된다. 백종원 돈 많이 벌겠다 이 생각도 그때 당시에 저는 들긴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큰 어떤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백종원 씨의 어떤 이 프랜차이즈 어떤 음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레시피 같은 경우에 외국 사람 동남아시아도 많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많이 또 나와 있다 보니까 해외 진출이 아마 이게 키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백종원 씨의 어떤 뭐 방송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영향력, 인플루언서적인 영향력도 가미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실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엣지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야 백다방이 지금 저렇게 비중인데 저게 뭐 성장률이 있겠어? 근데 상장이 됐어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소화한 이후에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정말 괜찮은 브랜드가 하나 런칭이 되면 그게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또 부양할 수 있는 주가 부양할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다가갈 수 있을 만한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소화가 좀 되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더본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글로벌 진출에 좀 동의하는 게 제가 몇 달 전에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왔었는데 네. 놀러 와서 한 며칠 뒤에 물어보는 게 도대체 이 아저씨 누군데 빵에도 얼굴 박혀 있어, 커피에도 얼굴 박혀 있어, TV 틀면 나와. 뭐 중국의 마오쩌둥 같잖아요. 진짜 마오쩌둥처럼 온 동네방네 다 있어. 피해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욕하면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거의 뭐 걱정되고. 공산주의처럼 온 동네방네 우리는 그냥 고기 먹을 때도 있고. 매일 보니까 그러려니 하지 생각해 보면은 온 동네방네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했는데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로 대박 치면서 이제 알게 그럴 수 됐잖아요.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도 그렇게 백종원 얼굴 다 덕지덕지 근데 붙여서 저는 이제 오히려 역으로 백종원은 이제 백종원의 플랫폼으로 가야 돼. 이제 자기가 만든 걸로 네. 다른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에 물류와 재료와 소스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더본코리아는 그래야 그게 자생력을 가지지. 백종원 혼자서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한계가 올 것이고 지금 한계가 조금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짜 백종원 리스크라는 게 이제 크기는 크겠네요. 오너 리스크. 그렇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갑자기 사고 나면은 네, 뭐 그렇죠. 주가가 떡락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게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 얘기해봤는데 사실 제일 부러운 거는 이제 소유진 씨. 투자는 소유진 씨처럼 저평가 우량주에 길게. 그렇죠. 길게. 본인보다 더 길 수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박정훈 팀장님부터. 예, 저는 뭐 사실 흑백 요리사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700대 1이 넘는 뭐 780대 1의 청약 경쟁률. 흑백 요리사 인기를 벗고 이제는 기업의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낱낱이 뜯어서 좀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많은 투자자분께서 그렇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쌤님도 근데 분위기 보니까 다들 처음에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따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만. 네. 방송 막판에 들죠, 갑자기. 네, 이 분위기를 보니까 유튜브 분위기도 그렇고 다 그냥 하지 말란 분위기이기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지만 일단 그러니까요. 준비한 거는 이제 백종원이 아니라 더본코리아가 상장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한마디 또 해주셨고요. 11월 6일 날 또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더본코리아 그리고 백종원 대표의 이 사업들 어떻게 글로벌로 또 진출을 하는지 어떻게 또 성장을 이뤄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고요.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